제가 육식 식단을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 독소 부분이거든요. 제가 장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에 노출돼서 되게 고생을 했고, 그 부분이 식물 독소 부분과 상관이 있다는 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육식 식단을 하면서 저도 그 식물 독소가 배출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믿지 않을 정도로 진짜 그런 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식물 독소는 사실 자연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독소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나를 먹으면 이렇게 아프니까 먹지마, 나를 먹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마 하고 뿜어내는 게 이제 식물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독소들이 급하게 나타나는 뭐 땅콩 알러지라든가 급성 알러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독소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히 진행해서 저같이 이렇게 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옥살산염인데요. 옥살산염은 제 책에도 보면 이제 그 사진을 실어놨는데, 약간 크리스탈 형태로 많은 모양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는 막 바늘처럼 생긴 침상 결정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채식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제 몸에 많이 쌓여 있었냐 봐요. 왜냐하면 옥살산염 같은 위험한 식물 독소들은 몸에 돌아다니면 되게 위험하니까요. 심장 같은데 그런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다른 곳에 조직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몸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 부분이 보통 지방이나 온갖 몸 기관 중에 다 이제 저장을 해 놓는데, 제가 겪은 그 식물 독소 배출 증상은 더 이상 이제 채식을 안 하면 식물 독소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동물 식품을 먹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저장해놨던 옥살산염 같은 식물 독소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배출되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놀라웠는데, 눈에 눈곱이 딱딱한 눈곱, 무슨 유리 조각 같은 눈곱들이 배출되고 엄청난 코딱지가 배출되고, 왜냐면 제가 수영을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동물 식품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허벅지라든지 제가 이제 지방이 많았던 부분에 엄청난 통증이 있었는데요. 수영할 때 제가 그거를 이게 배출 증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일주일 동안 수영장이 이제 문을 닫아서 못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욕실에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는데 무슨 설탕 가루 같은, 소금 가루 같은 것이 허벅지에 이렇게 만져지는데 보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와, 이게 내가 수영을 할 때는, 수영을 하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서 몰랐던 것이, 이렇게 수영을 안 하면서 이게 몸에 떨어져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옥살산염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식물 독소 배출 증상이구나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예전에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제가 식물 독소를 배출하는 증상에 괴로워했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식물 독소는 여러 몸 조직에 여러 군데 쌓여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염증이라든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식물성 독소가 온몸에 쌓여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런 논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식물 독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식물을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식물의 항영양소는 이렇게 독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결합해서 그 포식자, 우리 사람이 그 영양분을 흡수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금치가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금치를 먹으면 그 철분은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 항영양소 때문에. 예, 그건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아주 단백질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콩에 들어가 있는 항영양소가 그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항영양소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방금 아내가 말씀한 것처럼 옥사산염처럼 이렇게 독성으로 작용하면서 그 신체 여러 부위에 어떤 파괴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옥사산염이 어떤 작용을 하죠? 예,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항영양소로 영양소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사실 호메시스라는 거는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호메시스의 그 개념인데, 이 호메시스를 이용해서 지금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보면 이런 식물 독소를 이용한 항산화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독성이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몸에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몸에 넣어서 그거를 키우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식물을 먹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또 이런 식물 독소를 또 제품화된 걸 먹고, 이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서 이제 체력이 돌아오고, 체력이 돌아오면서 남는 여유로운 어떤 시간이나 그 체력들을 그런 찬물 샤워라든지 어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면역을 더 키울 수 있는 선순환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안티에이징까지 경험하게 된 거죠. 네, 요즘 그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은 뭐 건강에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운동이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몸에 힘이 없고 또 유산소 운동도 너무 장시간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집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죠. 근데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다 보면 몸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증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니까 근력 운동을 필요해서 근육을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야 면역력이 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암이죠. 그래서 근육은 그런 어떤 질병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근육 자체가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면서 비만을 막아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 기타 호르몬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근력 운동 자체가 저는 안티에이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호메시스의 원리도 적용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근육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세포를 미세하게 찢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찢어진 세포를 간격을 메꾸면서 그렇게 회복하면서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호메시스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 이건 뭐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기가 특히 어려운 분들은 근력 운동으로 먼저 기초적인 체력과 근력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유산소 운동도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제가 근력 운동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PT 끊는 것도 다 좋고 한데 무리하게 하면 아무래도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근력 운동 시작하는 분들한테 마치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부하가 안 걸릴, 약간 걸릴 정도로 하시고 3개월만 지속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굴러갈 거니까 그 정도만 한번 버텨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만성 피로증을 앓으면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많이 해보고, 이게 운동 쪽에서는 참 제가 봐도 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동물성 식품만을 먹고 한 달 만에 3.2kg의 근육량을 갖게 되면서
그 검사하시는 전문가분께서 놀라셔서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신이라는 성분, 그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유신이라는 성분이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먹었을 때만 근육 성장에 필요한 양만큼의 유신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운동을 굳이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한 달 만에 3.2kg라는 근육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운동도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그렇게 안 먹고 단백질만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겠다. 왜냐하면 포화지방이 두렵다 해서 콩 베이스로 된 파우더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영양소적인 성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식품, 우리가 아는 그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몸에 아주 잘 흡수되거든요. 계란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거 먹는 거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 파우더도 이제 많이 드시는데 보통 유청으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는데 이게 가공하고 고농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장이나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시고 몸에도 막 여드름이 있고 좀 염증이 많아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